네, 생산관리의 근본 목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한번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표가 매우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생산관리를 하는 근본 목표는 과연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가가치가 있는 일, 두 번째는 부가가치가 없는 일, 세 번째는 부가가치가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보고하고 점검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부가가치를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세 가지 범주의 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적인 일은 VA, 그 다음에 낭비적인 일은 NVEA, Non-Valuable. 그 다음에 이것은 VA를 지원하는 그런 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적인 일과 낭비적인 일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미 합리화를 구현한 그런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비부가가치적인 일, 보고하고 점검, 감독하고 하는 일들은 지금도 진행형의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보기술로도 대처하기 어려워요. 보고하는 것, 점검하는 것, 이런 것들이 IT적으로 구현하기가 성질상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묻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추진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기존 조직에서 이 기능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조직은 기본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이 일이 없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조직이 와해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이고, 또 부서 간 장벽이 존재하는 이기적인 그런 원인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기존 조직은 약 80% 내지 90%,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떻게 발췌해서 제거할 것인가가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핵심이 동기 생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기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동기 생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판매 속도가 있습니다. 판매 속도가 1분에 하나씩 팔린다. 그러면 생산 속도를 1분에 한 개씩 생산하는 속도로 맞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기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재고도 없어요. 판매 속도와 생산 속도를 일치시킴으로써 하나 팔리면 또 하나 팔리고 또 하나 팔리고, 그래서 1분마다 하나씩 팔리고 1분마다 하나씩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낭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불량이 발생해서도 안 돼요. 불량이 발생하면 하나가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단히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 생산 시스템이야말로 생산 시스템의 최상위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기 생산 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손실 비용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생산 시스템은 낭비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체계를 바꾸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기 생산 시스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생산 시스템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실, 로스죠. 식스 시그마적으로 이야기하면 COPQ, 즉 Cost of Poor Quality죠. 즉 품질이 puor해서, 즉 일을 잘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모든 코스트가 COPQ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로스를 철저히 없애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개혁이라 곧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일이 다 틀리다라고 규정해놓고서 하나씩 들여다보면 다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맞다라고 전제하고 일을 시작하면 고칠 게 없어요. 대부분 다 필요하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원가 절감의 10% 원가 절감하는 것은 2배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과 필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익이 나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익이 나는 구조는, 자, 기업은 항상 고정비가 있어요. 이게 고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동비가 있어요. 거의 그 재료, 완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소요되는 재료비가 비례되는 재료비가 여기에 통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가 결국 원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총 원가입니다. 총 원가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가 되는 것이죠. 자, 매출액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게 매출액. 자, 이게 이제 전체 매출액 또는 원이 되겠고요. 이게 판매량입니다. X축이 판매량, Y축은 매출액 이렇게 되죠. 금액이 되죠. 금액. 뭐 매출액보다는 금액. 그러면 매출액과 그 만나는 요점, 요점을 갖다가 우리가 BEP 매출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원가 절감 10%가 된다면, 원가 절감 10%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요 총 원가의 고정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변동비가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된다면, 10% 줄어들게 된다면 총 원가도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만큼 손익분기점이 이만큼 내려와요. BEP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만 팔아도 똑같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고 기존만큼 팔면 이익은 이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 BEP 프로파일을 보면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후퇴입니다. 그 자체를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거 뭐 개선은 뭐고 혁신은 뭐냐? 개선은 보통 적은 양입니다. 5% 내지 10%.
혁신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거의 50% 이상. 그래서 전체 손익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은 improve, 혁신은 innovation입니다. 그래서 not improve, but innov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동기 생산 시스템 계속 갑니다. 우리가 불황을 이기고 요새 코로나로 굉장히 불황의 정도를 넘어섰죠. 변화가 극심한 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체질이 중요해요. 체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체질이 체력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력은 체격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체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집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체력이 중요해요. 그거보다는 체질이 중요합니다. 체질은 보통 타고나죠. 그래서 기업의 체질, 그냥 생존에 아주 끈끈한 그런 체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저원가, 아주 그 핵심이죠. 고품질 저원가. 이 말만 들어도 아주 딱 기업의 CEO가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 아니겠어요? 이것은 철저한 낭비 제거 사상이 핵심입니다. 낭비는 어디로 붙어 있느냐? 수주로부터 생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이 낭비가 존재해요. 이 낭비가 없는 시스템이 뭐냐? 동기화된 시스템이 가장 지금까지 알려진 시스템 중에서 가장 낭비가 적은 그런 그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 체질 개혁의 핵심은 동기 생산 시스템입니다. 동기 생산 시스템은 세 가지를 확보해야 된다. 첫째, 고품질. 둘째, 저원가. 세 번째, 다양화 대응.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에요. 이 다양화에 대한 옛날엔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이 유화되는데 요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오히려 중요할 때. 다품종 소량 생산. 경우에 따라서는 다품종 대량 생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득이 얻어집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낭비가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리드 타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동기 생산과 자동화에 있어요. 동기 생산은 뭐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든다. 이게 동기 생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판매 속도에 생산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판매 속도에 맞춘다는 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표준 작업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후공정의 분량을 흘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흘리지 않게 하는 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관리. 이 눈으로 보는 관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간판이라고 합니다. 간판. 그래서 물품 정보는 간판으로. 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표준 작업으로, 물품은 간판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동기 생산 시스템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과 적은 설비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만든다는 것이 이 동기 생산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다양화의 대응이 가능하죠. 그 다음 생산 라인 기계에 이상이 있다면 즉각 정지시키는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관리 상황, 즉 자동화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 동기 생산 시스템 체계도입니다. 자, 첫째가 계획 생산, 두 번째 후 보충 생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서 생산, 네 번째가 수주 생산, 그 다음에 최상위, 최고로 진전된, 진화된, 개량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동기 생산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 생산에서 중요했던 건 OS예요. OS는 여전히 동기 생산에서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후 보충 생산, 순서 생산, 수주 생산에서도 당연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 관리, 위치 관리죠. 물품 적치장, 그 다음에 선입 선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그 계획 생산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세트 흘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 단위가 한 개예요. 자, 이것부터 계획 생산으로부터 눈으로 보는 관리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택타임,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마치 이런 개념이에요. 자, 공정이 있어요. 1, 2, 3, 4, 5. 생산 리드 타임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틀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 리드 타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생산 속도는 어디에 맞춰질까요? 생산 속도는 가장 긴 여기에 맞춰집니다.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최종 공정에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고 다음 제품이 나오고 다음 제품이 나오고 요 간격, 요게 생산 리드 타임이에요. 요 생산 리드 타임을 어디에 맞춰주느냐? 최고 막스, 공정 중에 최고 막스인 여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아무리 짧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 생산 리드 타임이 긴 공정의 생산 속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뭐냐?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이 페이스메이커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량 관리. 이것은 뭐 원가 관리나 이상 관리가 포함된 거고. 이건 이제 후 보충 생산 이후에 이제 적용되는 거죠. 표준 자극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풀프루프. 풀프루프는 뭐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미스테이크 프루프라고도 합니다. 실수 방지 생산 방식이에요. 이건 뭐 바보도 그냥 실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자동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가동과 재배치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후복충 생산 이후에는 이런 11가지 그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의 평균화, 그 다음에 평준화가 수반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다음 장에서 생산의 평균화가 뭔지, 생산의 평준화는 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 라인이 돼야 됩니다. 흐름 라인. 흘러가지 않으면 공정이 아니다. 흘러가야 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 라인. 그래서 U라인이나 다기능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흐름 라인을 배치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소로또화. 작은 단위, 심지어는 최소 단위는 1개까지 가능하게.
그 다음에 간판 방식. 자,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최종적으로는 동기 생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입 순서 단계대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일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획 생산을 보도록 하죠. 계획 생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푸시 생산 방식입니다. 밀어내기 생산 방식. 자, 여기서 가공 재료 보관장에서 원재료를 갖다가 생산해내면 생산해 나는 대로 다음 곡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다음 공정. 밀어내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쌓여요? 완제품 재고로 쌓입니다. 이와 같이 A, B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고 수주를 받으면 그 배송을 하는 거죠. 이게 푸시 생산 방식입니다. 당연히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재고를 무지막지하게 쌓아놓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포캐스팅을 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재고는 당연히 유지되는 기능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막 쌓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후보층 생산 방식.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한 간판 방식이 이미 여기에 도입된 거예요. 간판 방식의 핵심이 뭐냐? 후공정 인수 방식. 여기서는 만들면 그냥 다음 공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수주가 받아서 출하가 돼야 제품 창고에서 전 공정에 요청을 합니다. 아, 얼마를 달라 그러면 요청하는 양만큼 후공정에 보내요. 후공정에 보내고 나면 중간 창고에도 재고가 비면 그 전 단계에 또 요청을 하면 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전 공정에서 후공정으로 물건을 필요한 만큼 팔고 사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이게 후보충 생산 방식, 즉 후공정 인수 방식이 되겠고 이것이 풀 방식입니다. 여기는 밀어내기 방식인데 여기는 풀 생산 방식, 즉 그 후공정에서 땡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생산이 되겠는데요. 순서 생산은 초급과 중급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초급은 후공정부터 인라인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주에서 수주를 받으면 후공정에서 그 작업해야 될 것을 여기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경우, 이게 순서 생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전공정까지 인라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가져와서 프리 공정부터 제조하고 조립해서 출하하는 방식. 이게 상당히 진보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방식으로 가는 그런 직전 단계가 바로 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주 생산인데요. 수주 생산은 마치 우리가 라면집에서 라면을 미리 끓여 놓지 않습니다. 라면을 주문을 받아요. 라면 종류가 여러 가지죠. 옛날에 라면 먹으러 가면 계란 라면이 있었어요. 요새 라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본 그냥 라면이 있고 기본 라면은 300원. 이게 제 대학 다닐 때 이야기니까 이게 요새로 따지면 거의 한 10배 이상은 향상됐을 것 같습니다. 계란라면은 350원. 그 다음에 떡라면이 있어요. 자, 이런 라면이 있는데 그냥 미리 어떤 라면도 미리 끓여놓지 않아요. 주문을 받으면 여기서 아주머니 저 그냥 라면 하나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라면 하나를 끓입니다. 요 라면 하나를 갖다가 딱 놓고 여기서 끓여서 물 넣고 이렇게 끓여서 모든 재료가 여기에 다 파놓고 뭐 이렇게 넣어서 바로 주문 받으면 생산에 들어가서 바로 출하를 하는. 그래서 가공, 재료 공정, 전공정, 후공정, 납입 다 동기화가 됩니다. 자, 이것이
수주 생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동기 생산이에요. 동기 생산은 뭐예요? 판매 속도와 생산 속도를 완전 일치화되는 방식이에요. 10분마다 하나씩 팔리면 10분에 하나씩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 단위가 10분이에요. 10분. 그래서 여기서 수주, 구매, 가공, 조립, 납품, 공정의 리드 타임이 구매자의 요구 납기보다 짧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그 구매자의 요구 납기보다 길다면 이것은 동기 생산 능력이 아직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동기 생산한다 이러면 안 돼요. 충분히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동기 생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그 최고 고수들만이 구현이 가능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도입 순서로 보면 자, 생산의 그 평균화, 그 평준화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로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트 생산의 기본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생산을 실시해야 돼요. 여기서 착안해야 될 사항은 재고는 악의 근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줄인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팔려나가는 속도에 맞춤 생산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로트도 철저히 나누어서 생산한다. 한꺼번에 생산하는 게 로트가 아니고 나누어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텝 2, 흐름 생산. 흐름 생산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개뿐이다. 이런 개념이 전제돼야 돼요. 그 다음에 조립, 가공을 동시에 작업합니다.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스톡 규정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자가 바로 라인을 중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공정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다기능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 흐름으로 제공의 낭비를 없앤다. 이 제공이라는 것은 WIP, Working in Process. 제공. 그 공정 내에 머무르는 제공입니다. 자, 이런 단계가 있으면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여기 하나 갖다가 작업하고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쌓아놓고 작업하고 이런 공정에 쌓여있는 재고들이 제공 재고예요. 굉장히 낭비의 온상입니다. 그 다음 한 개의 흐름밖에 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제품이 한 개 완성되면 전 라인, 공정, 운반이 동시에 한 개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생산 리드 타임은 가공 시간 플러스 정체 시간을 합한 이 시간에 맞춰집니다. 이상이 발생하면 라인은 당연히 멈춰야 되고 다기능공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로또화, 준비 교체 시간이 단축돼야 됩니다. 도요다는 그 지거 교체 시간이 8시간이었어요. 이걸 갖다 8분으로 줄였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자동차의 그 차종이 변경이 되면 보통 그 모든 게 다 변동돼야 되는데 이걸 8분으로 줄였습니다. 엄청나죠. 준비 교체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자재 공급 시스템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금형 교체 시간의 단축은 공수 절감이 아니라 횟수의 증가로 제공 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최소의 양만이 정해진 시간에 정보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타임 생산. 택타임이라는 건 뭐냐?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택타임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공정이 딱 이 공정에서 이 공정으로 딱 이동이 됩니다. 이 택타임은 1분이면 1분마다 자동적으로 딱 이동이 돼요. 1분 지나면 딱 이동이 돼요. 1분 지나면 딱 이동이 돼요. 그래서 1분 안에 내가 맡은 작업이 다 끝나야 돼요. 이게 택타임. 그 다음에 그 개념은 페이스메이커. 그 가장 소위 말하는 버틀렉. 여러 가지 상황상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원제에서 비정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가동 시간을 하루의 필요 생산수로 나눈 시간이 택타임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택타임을 지켜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택타임을 산출해서 요구량에 맞게 작업 인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작업 인원은 비정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텝 5는 그 설비와 품질의 그 관점에서 설비는 TPM, 이것은 그 토탈 프리 메인테넌스 자주 보전입니다. 설비 관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TPM 활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적 설비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 가동률을 개선해야 돼. 그 다음에 품질 측면에서는 자주 검사, 아까 풀 프루프 이야기했죠. 미스테이크 프루핑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는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것이다. 고장이 났다. 그럼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한문으로 쓸 때 이 가동률은 공정이 결정하지만 여기서 가능한 가동률은 100%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작업 공수가 중단되는 일은 없게 하다. 이 가동률은 그 생산되는 총 양이 100개다. 그럼 100개당 택타임이 10분이다. 그러면 이제 10개가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10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시간. 그럼 100시간을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5시간씩 20일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 가동률은 하루에 5시간을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5시간 정해진 요 5시간 내에서 중단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은 공정에서 확보한다. 자주 검사죠. 작업자가 자기 품질을 책임지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시간대로 실행한다. 그래서 주요 공정에 그 미스테이크 프루핑, 풀 프루프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발생되면 자동 정지 시스템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텝 6 표준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표준화해야 될 대상은 뭐냐? 자, 전체 작업의 표준화, 동작의 표준화, 생산량의 표준화, 표준작업 편성표, 표준작업 지도서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계, 물건 무엇이든 다 표준화의 대상이 되고 사람의 동작 99%가 낭비라고 전제한 후 하나하나를 개선해 착수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 모든 동작이 틀리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일선의 작업자, 최일선의 감독자가 생산량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표준서를 누가 만들까요? 현장 감독자가 만듭니다. 즉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 업무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작성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판이에요. 간판. 도요타 방식의 대표적인 게 간판이죠. 그 도요타 방식을 바꿔서 간판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간판 운영의 기본적인 룰. 간판의 목적은 과잉 생산을 막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풀 시스템이에요. 뒤에서 땡깁니다. 후공정 인수 방식이에요. 전 공정에서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받질 않습니다. 후공정에서 필요한 양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 도입의 전제 조건은 평균화와 평준화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판에 의한 개선은 간판에 의해서 공정으로부터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간판의 핵심 기능은 간판은 정보 카드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관리 도구가 바로 간판이 되겠습니다.